Hi guys, it's me Sharon. 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Today I'm gonna talk about my bad days during my working holiday period, especially when I was in a slump. Well, seriously, there are heaps of stories I'm going to tell you, but today specifically I'm gonna talk about a struggle for looking for a job when I was in Ireland. Ireland was my first country I'd ever lived apart from Korea, so obviously I had really hard times in there. And additionally, the reason why I'm sharing this episode is that I really want you to know that everyone has good days and bad days. And also,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So, for example, if you notice that I'm not the only person who feels these kind of negative emotions, it's gonna be really helpful for you to get back to your normal life as well as control your feelings. So, hope you guys enjoy this video and let's get started.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볼 주제는 이제 제가 외국에서 살면서 겪은 슬럼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이틀 만에 현지 카페에서 잘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아일랜드,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이렇게 세 국가에서 살아봤고요. 아일랜드는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서 살아본 나라예요. 그리고 아일랜드는 학생 비자로 8개월 정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아일랜드를 2016년 5월 달에 갔어요. 5월 말에. 그래서 처음 한 달 동안은 이제 그 나라에 적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중간에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도 사귀고, 이렇게, 네, 굉장히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이제 한 달 반 이 정도가 넘어가니까 이제 다 적응이 됐잖아요. 그리고 모아온 돈도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아, 이제는 일자리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어학원에 있었던 한국인 친구랑 같이 이력서를 돌렸어요. 근데 같이 가가지고 같은 데다 이력서를 낸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카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카페를 위주로 돌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아예 만들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는 왠지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저는 레스토랑 위주로 이력서를 돌렸어요. 그때 제가 어학원 레벨이 B1 플러스였나?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고 뭐 일상생활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관공서에 가서 뭔가 컴플레인을 걸고 싶으면 막 말문이 턱 막히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거였고, 그리고 전화로 만약에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고, 전화로 얘기를 했을 때 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전화를 해야 된다 이러면 직접 가고 어쨌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생활을 했었었는데, 저는 처음에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간 거고, 나는 절대 뭐 한인 식당이나 에이시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충 눈치를 보게 딱 레스토랑에 앞에 가가지고 보면은 대충 손님들이나 그리고 종업원들의 느낌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일하고 싶다, 지원할 수 있겠다 싶은 곳은 돌렸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굉장히 많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일주일, 10일 이 정도 됐는데 연락이 없는, 한 군데서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되게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되게 구할 수 있어, 뭔가 자신감 가득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락이 안 오니까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제 룸메는 브라질 애였는데 굉장히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잘 구사한 애였거든요. 근데 걔도 일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아,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애도 못 구하는데 나는 일자리를 과연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울한 감정이 드니까 안 되겠다,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뛰어가가지고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년의 아이리시 사람이 뭐라 얘기를 하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곳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얘는 뭐 어디로 하고 한데 제가 워낙 돌린 데가 많으니까 도대체 어디다 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장이니까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좀 약간 의심스럽게 약간 얘 뭐야 영어 할 수 있는 거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는 했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좀 내가 거기서 근데 몇 번을 물어봐도 거기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그러면은 너 알겠고 나 이때 갈 수 있고 근데 뭐 make sure 하기 위해서 너 문자로 너네 주소랑 이런 거 내용을 다시 한번 보내줄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딱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였었냐면 제가 카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전 카페에 아예 이력서를 안 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희 동네에 굉장히 로컬스럽고 조그만한데 약간 힙한 동네 카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로컬들이 그냥 브런치 먹으러 많이 가는 그런 카페 있잖아요. 막 신문 보고 막 약간 몰라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일하고 싶은 뭔가 분위기가 좋은 그리고 원어민만 있는 약간 그런 카페였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연락이 왔다고? 이렇게 저는 너무 놀랬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가가지고 막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가 이제 이력서를 가지고 이제 샵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웃으면서 막 말을 하길래 너를 굉장히 좋게 봤고 그리고 네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다. 근데 어제 저랑 했을 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좀 긴가민가 했는데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너 영어를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고 걔가 갑자기 저를 면접을 보자고 한 이유는 원래는 제가 이력서를 내려갔을 때 우리 사람 안 뽑는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일하던 매니저가 이제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홀리데이를 한 달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 상태라서 그때 너가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연락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주말에 한번 트라이얼을 한번 해보고 내가 너를 고용할지 아닐지 결정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이렇게 하고 그 트라이얼 날이 됐죠. 그래서 그 트라이얼 날에는 이제 보통은 거기가 큰 카페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3명의 사람이 있거든요. 한 명은 셰프, 한 명은 그 사장님 아저씨고 한 명은 뭔가 홀을 관리하고 뭐 서빙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캐셔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존재였어요. 뭐 커피 하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약간 그 홀 서빙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트라이얼 할 때는 4명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이민자였어요. 필리피노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트라이얼 날에는 그 필리피노 매니저가 너무 친절하게 뭘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줬었고, 그리고 사람이 한 명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이 엄청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실수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사장님 아저씨의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말하기를 자기가 공고를 올려서 진짜 하루에 40통이 넘는 이메일이 왔었는데 내가 너한테 기회를 제일 먼저 준 거다. 근데 너가 오늘 너무너무 잘해줘서 나는 너를 고용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진짜 럭키하고 다음 주부터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겠죠. 당연히 제가 너무 원하는 그런 되게 로컬들만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 카페가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였어요. 정말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비도 안 들고 너무 뭔가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시급도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되게 높았어요. 원래 그 최저 시급보다
되게 많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리고 캐시인데 시급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들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첫 직장 치고. 그래서 와, 너무 막 친구들한테 다 자랑하고, 와, 나 이런데 합격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와, 진짜 대박 이러면서 이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매니저는 그 다음 주부터 홀리데이를 갔었고, 저는 그 다음 주부터 실전 투입이 돼서 3명이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트라이얼을 했을 때는 이제 매니저, 필리핀어 매니저 1명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2명이랑 이렇게 총 4명이서 했잖아요. 근데 필리핀어 그 매니저는 굉장히 친절히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을 다 알려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얘도 이민자니까 영어를 알아듣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나니까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고, 이제 나머지 현지 2명, 50대 중년의 이제 아이리시 사장님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셰프 1명은 굉장히 20대 초반의 어린 슬로바키아 여자였는데, 얘도 어렸을 때 이제 더블린에 와서 거의 원어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난생 한 번도 이제 영국 영어를 접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리시 억양은 더 세고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에 제가 이렇게 딱 놓여진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 이제 그 메뉴판을 외워간다고 외워갔는데 이제 정확히 외워지지 않았죠. 근데 저는 원래 이제 홀에서 뭐 서빙하고 뭐 계산하고 이런 걸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사장님이 너 바쁠 때 음식 만들거나 이런 거 도와줘야 되니까 너 음식 만드는 거 배우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보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저의 문제점은 또 여기서 뭐였냐면, 이제 예를 들면 rocket salad, lettuce, spinach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야채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야채의 종류를 좀 한 방에 빨리빨리 구분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약간 그게 뭐지? 이렇게 딱 매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그거를 뭐 영어 단어로 외웠긴 했었는데 뭐 실전에서 써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약간 멘붕이 왔었고, 어쨌든 그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발음, 억양 이런 거에도 신경 써야 되고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손님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되게 바빴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홀에, 저는 지금 키친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장 아저씨만 홀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1층에 이제 그 카페가 있고 약간 반지하식으로 이렇게 계단을 몇 칸을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제 주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주문을 이렇게 오더를 하잖아요, 포스기에.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게 커스터머 서비스, 이게 뭔가 조금 그 손님들이 뭔가 뭐를 빼달라, 뭐 여러 가지 뭔가 조금 특별한 메뉴, 뭐 없는 메뉴, 이게 여기가 조금 로컬 카페다 보니까 단골도 되게 많고 이렇게 하니까 없는 메뉴를 해줄 때도 많고, 뭐 여기저기 뭔가 조금 유동적으로 그런 게 변경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사장 아저씨가 와가지고 뭔가 아까 얘기를 해주고 가는 구조였어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그 내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소리치고 가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저보고 커틀러리를 달라고 한 거죠. 커틀러리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커틀러리가 그 당시에 커틀러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뭐 커틀러리가 뭔지를 몰랐을 뿐더러 그 커틀러리의 단어도 어쨌든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러다가 저도 바쁘니까 그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아저씨가 또 와서 커틀러리를 달라고 한 거죠. 왜 커틀러리 안 주냐면서 약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커틀러리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What is cutlery? 이렇게 된 거죠. 거기서 아저씨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fork, knife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포크, 나이프는 전 줬죠. 그때부터 그 사장 아저씨는 제가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도 그걸로 엄청 멘붕이 오고 멘탈이 탈탈탈탈 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영어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되게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하면서 영어는 더 안 들리고 이렇게 뭔가 프로답지 못하게 약간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사장님이 저에 대해 조금 불만족하고 있을 때 이제 카페가 그날따라 너무 바쁘니까 이제 재료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 아저씨가 저한테 돈을 주면서 너 뭐뭐 이거를 사와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트에 갔어요. 근데 마트에 갔는데 점원한테 이거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찾는 게. 그래가지고 다른 마트를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예상 시간보다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 아저씨 너 뭐 하는데 이거 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저씨는 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미안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저는 너무 뭔가 멘탈이 털리고 당황스럽고 진짜 땀이 뻘뻘 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날 하루가 마무리됐는데 이제 막 마무리하고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찔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장 아저씨 보고 가서 아 내가 오늘 너무 못한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못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이제 빨리 적응하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하니까 아니 괜찮다고 너 뭐 이틀째인데 그럴 수 있다면서 뭐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북돋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괜찮겠다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안도감을 느끼고 이렇게 전 집에 갔어요. 그래서 내일 보자 이렇게 안녕 이러고 갔죠. 근데 10분인가 20분 뒤에 갑자기 문자가 한탁 띵 왔어요. 근데 너 내일부터 필요 없으니까 나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막 괜찮다고 하고 내일 보자 이렇게 웃으면서 헤어졌으면서 저는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벙이 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계속 네다섯 번은 계속 읽었었던 것 같아요. 뭐긴 뭐야 잘린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온 지 한 달 좀 넘게 만에 일을 첫 직장을 구했는데 일을 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뭔가 그날 너무 힘들었었기도 하고 그 아저씨가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뭔가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 힘이 빠지고 뭔가 되게 좌절스럽고 내 영어가 이 정도였나, 내가 그렇게까지 못했나, 왜 이렇게 기회를 한 번밖에 주지 않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우울하고 슬퍼졌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우울하게 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이렇게 봉 쪄가지고 그냥 길가에 서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 앞에 벤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너무 서럽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 친한 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고 이제 뭔가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럼 나는 돈 어떡하지? 이틀이란 거 돈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했죠. 그래서 나 이틀 일한 거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나 뭐 며칠 뒤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이때까지 이때 이렇게 받으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돈을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자른 사람한테 다시 가서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사실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창피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서 좀 계속 미루고 이렇게 못 갔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저도 뭔가 이 현실, 이런 제가 잘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제 마음도 좀 진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에는 들어갔죠.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 아저씨랑 뭐 얘기도 잘하고 아저씨가 뭐 친절하게 뭐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그 아저씨가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너의 영어가 improve 되면은 언제든지 나는 환영이라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뭐 빈말이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우울했었고 좌절스러웠고 내 자신에게 실망스러웠고 네, 이런 되게 수치스럽고 이런 일을 겪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 그 당시에 굉장히 꼭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되게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내 영어 실력의 민낯을 보게 됐고, 이제 그런 수치를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뭐 관공서를 가거나 뭐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이제 확실하게 컴플레인을 하고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카페는 굉장히 작은 로컬 카페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직접 바로 투입할 수 있을 만한 인재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 뭔가 잘리는 게 당연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는 아일랜드에서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큰 규모의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이제 코워커들도 뭐 열 몇 명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각국의 여러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는 저를 체계적으로 서비스 교육도 시켜주고 주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저의 퍼포먼스에 대한 리뷰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네, 제가 더 배워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일한 곳은 이제 되게 많은 대규모의 그런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저 한 명의 책임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실수를 해도 괜찮았고, 그리고 더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뭔가 수치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저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었고, 네,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의 슬럼프 스토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네, 슬럼프 스토리 2탄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 see you soon.